네,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 전국 해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이 조금 전에 저희들 이 자료 화면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,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거부권 행사 후에 이제 정책 행보, 민생 행보 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대통령은 원래부터 민생 행보, 경제 살리기가 모든 자기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해서 줄곧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, 네. 뭐 일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네. 말씀을 하신 것이고, 네. 그 다음에는 자기 본래 입장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. 근데 그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12분간에 걸쳐서 예. 상당히 이제 격앙된 그런 톤으로 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참 많이 쌓인 것 같다. 그런 느낌을 좀 제가 갖게 되는데 국무위원으로도 활동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고 좀 쌓여 있었는지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역대의 이번 대통령처럼 네.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 뒷받침이 없었고 발목 잡은 거는 아마 역대 없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. 정부 출범 때부터? 왜냐하면 첫 번에 이제 조직 개편부터 안 되니까. 정부 조직 개편. 저도 한 달이나 뒤늦게 임명이 되고 그렇게 그 조직 자체가 안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현재까지 참 보면은 참 경제 살리기나 또는 다른 안보상 특히 필요로 하는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지금 법안만 통과되면은 정말 그 관광과 같은 여러 가지 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국회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. 실제 좀 뭘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답답했을 것이고 특별히 그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또 개혁 중에서도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로 원내 대표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는 18대 말에 갑자기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갑자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여당에서 생각할 땐 퍼플리즘을 그냥 막 뱉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그래서 좀 이상하다 느끼고 그 중진회에서도 조금 문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연설에 나갔을 때에 정말 야당이 박수를 치는 그런 이수민 원내대표의 첫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요.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의 경제정책 철학을 가질 수는 있지요.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. 허구다. 또 정치 공약 같은 거는 대통령 구약 같은 거는 이제 폐기나 다름없다.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하고 그 근본적인 방향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 전체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를 내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견이 다르면은 왜 소통하지 않느냐, 대통령도 소통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자기가 방향이 다르면 그거를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토론이 필요한데
사실은 요번에 연금 법안도 네. 합의를 해온 것이 20년간의 0.2% 삭감하는 네. 이거는 정말 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렁이를 만들었다. 근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또 붙여가지고 왔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개정. 그 국회법 개정안이 그럼 또 뭐냐? 이거 세월호에서 뭐 진상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뭐 조사 일과장 문제죠. 근데 그 세월호법이 그러면 뭐를 조사하겠다는 거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무슨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하냐 뭐 그런 거 조사하는 게 아마 제일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법안을 내놓고 그것도 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. 그럼 대통령이 위헌적인 소지 대통령이 늘 법과 원칙을 준행하는데 위반된 걸 가져오면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는 거예요.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제 쭉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답답해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든단 말이죠. 오바마 대통령도 여소야대고 그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때마다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도 한 명씩 백악관에 불러서 저녁 먹으면서 설득하고 또 때로는 지역 민원까지 들어주면서 정치력으로 돌파하지 않느냐.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느냐.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어요.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?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죄송한 말이지만은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그래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하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쭉 보면요. 이 마이동풍으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좋은데 돌아가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, 국회의원들의 이 태도와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못 미친다는 표현은 내가 죄송스럽고 하여튼 본인이 노력을 뭐 좀 더 했으면 좋을 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당초부터 아주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발목 잡기로 상대방이 못해야 우리 집권 계획이 된다.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.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모시고 이제 좀 전국 해법을 좀 모색하려고 그러니까요.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본인이 고민할 생각인데 지금 너무나도 불신이 있었고요. 철학이 너무 달라요. 그리고 그게 철학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인기 위주로 자기 무슨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혀 가지고 전국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갑니까? 정말 나는 언론인으로서 유신 때 이후로 뭐 20여 년간 나도 국회 출입을 하면서도 이렇게 여당 내에서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식의 얘기는 참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본인이 순수한 뜻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전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국가적 대사를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이죠. 대통령이 물러가야 될 것이냐. 이 부분은 본인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.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래도 좀 명예스럽게 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이 좀 모색돼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게 뭐 청와대가 배려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배려할 수도 있겠지만 자진 사퇴로 물꼬를 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야당도요 처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메르스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. 그런데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, 민생 국회는
다시 시작됩니다.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 엔진입니다.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 뭐 일단 국회에 다시 돌아오겠다. 그리고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야당으로서 좀 오랜만에 좋은 결단을 내렸고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저 모습이 네. 앞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야당이 자기 내분의 당파 싸움에 했을 때 하고 예. 여당이 당파 싸움이 있을 때에 이게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 당이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예. 뭐 전 진정으로 믿고 또 문재인 대표가 되시고 나서 네. 좀 상당히 저런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도 기대를 가지고 아마 더 만날 생각도 있고 이제 네. 그때의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문재인 대표도 지지가 올라갔었어요. 네, 네.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참 그렇게 해 나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상대방이 이제 죽일 어떤 케이스만 잡으면 또 그냥 이렇게 무한 공격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뭐 과거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저분께서 저렇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협조가 아니고 공격 어떤 면에서 일면 뒤로 공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 자세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야대 마시겠다. 그러면 뭐 이 짝에 손해 나든 안 하든 나는 국민에게는 이롭다 생각해서 그 기조가 갔으면 좋겠다. 예, 잘하는 일이다. 예.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자꾸 이제 입장들이 조금씩 바뀐 거 아니냐, 말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5일 날은 유 원내대표와 함께 간다 그랬고요. 28일 날은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. 그러니까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. 이런 취지로 발언했고 그 다음날 29일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. 그러다가 30일 지금은 의총을 할 때가 아니다. 절충으로 풀어야 한다.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좀 이 처신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말이죠. 예. 김무성 대표는 뭐 저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 함께 일을 했고 쭉 같이 같이 해직도 되고 공천도 못 받고 같이 하기도 했는데 저도 늘 옆에 만나면은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다음 집권에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. 사실은 미안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별로 막판에 인기가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김무성 대표가 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현 집권층이 이게 실패할 경우는 참 어려워지거든요. 첫째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더 차별화해가지고 내가 또 두각을 내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. 비판함으로써.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비판했잖아요. 거기에 대체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거다 그랬는데 혹시 김무성 대표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?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막판에 정말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지만은 자기 집권당 내에 다 후보에 대해서 떨어뜨리기는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같이. 그래서 평소에도 만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박 비박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또 대립되는 양상도 있고 그런데 뭐 두 분 관계는 뭐 그러면서 너무 같이 가는 것도 그렇고 좀 걸어가면서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
신선하고 활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. 이게 이제 덕담으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예. 또 집권당 대표로 차기를 노린다면 김무성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길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도 성공시키면서 함께 윈윈하는 길이어야지 이게 서로가 마이너스하는 그런 경쟁의 길은 아닌 것 같다. 예. 이런 취지로 예. 평소에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다.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.